1억으로 20억 재개발 샀어요. 지금 저희 부부 이름으로 40평 신축 아파트에다가 월세 받을 상가까지 1층 상가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광명 11구역입니다. 요즘 1억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신의 흔들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진짜 거의 메시였어요. 지금 바로 스펙 공개합니다. 매가는 20억 1억 내고 있어요. 대출은 12억 5천, 전세 보증금 5억, 그리고 임차인 월세 보증금 5천까지 해서 총알은 단돈 1억. 대출이자는 발생하지만 저는 철거 전까지 대출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존에 내가 맡았던 돈 냄새랑은 수준이 다른데 차원이 다르다. 광명에서는 이곳을 이길 곳이 없습니다.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품화 완벽합니다. 저 자식이 저기 주인이 유튜브 찍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광명은 늘 11구역 제가 보고 있었어요. 되게 정리를 잘해서 포스팅을 하시는 그 사장님 블로그를 2년째 구독하고 있었고, 이 단톡방에 올라온 물건을 딱 보니까 신랑한테 바로 그냥 광명 가자 하고 차를 돌려서 광명까지 가는 30분 동안 진짜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더라고요. 광명 11구역에 40평 아파트에다가 4,300세대 배우세대 상가가 있다. 이건 입주 시에는 30억은 그냥 쉽게 먹고 들어가겠는데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령 계약을 안 하더라도 이 물건은 무조건 내가 사장님 얼굴을 보고 직접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30분 브리핑을 왔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두 전화가 왔었는데 번인데 나 갈아타기 하고 싶어요. 또 한 명은 저 지금 가도 됩니까? 이거 돈 내세 맡은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네. 선수님 누굽니까? 저죠.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100채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4.6%입니다. 종부세도 해당 안 되죠. 월세가 460이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대출이자 내고도 100이 남은 거니까 이거는 뭐 이기는 게임인데? 막 머릿속에 계산기가 처음 거래해보는 금액이잖아요. 20억짜리 물건을 계약하는 내가 너무 욕심인가? 막 스스로도 엄청 헷갈리고 너무 저도 막 무서웠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입지, 구조, 수익성.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될 놈이었어요.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디야, 한번 해보자. 가보자. 매수를 어떻게 핸들링 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매수인 보시면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미리 사과드립니다. 입주 때 10억은 올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15억은 올라 있을 겁니다. 아파트를 사긴 했지만 저는 남편의 노후까지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명의 메시라고, 발롱도르상 달라고. 재개발 구역을 첫 매수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광명 1구역을 그때 매수매도하면서 느꼈었어요. 대형 평형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더 높은 결국 최상위 포식자는 광명 11구역인 거예요. 진짜 무기는 입지다. 그리고 광명 여기에서는 대형이 정말 중요하다. 한남동에 건물 있어. 아무리 새 아파트 준다고도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진 물건의 감정 평가액에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이렇게 주는 게 1+1 제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세를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고를 해달라고 딜을 걸었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주가. 갭 투자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바로 이제 핸들링을 했죠. 이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매도인 분이 그 가게 1층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본인 살림지도 살고 계신다.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살고 있었고 20년 동안 1층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보다 새파랗게 어린 애가 이걸 인수했으니까 월세 내쇼 하면은 그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매도인한테 한번 전세 금액을 조금 높여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전세 5억을 제시해봤습니다. 보증금은 자기가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나쁜 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 매도인 분을 정말 잘 설득을 해주셔가지고 어찌됐든 그 조건에 딜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 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월세 내는 그 아까운 심리를 저는 내 돈 1억으로 그 구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입주 시점하고 남편의 퇴직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남편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오
부동산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생긴 게 정직, 성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4,300세대가 주변에 다 신축 아파트 들어설 건데 전월세 거래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건으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진짜 크게 배웠습니다. 왜였냐? 부동산은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유가 실력입니다. 보유가 실력입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기세등등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버렸고 파월 쌍놈 새끼가 푸틴의 이자가 2배가 됐어요. 이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자가 제 돈으로 나가는 거였고요. 진짜 설상가상으로 그 건설사가 아이파크였습니다. 광주에서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막 문제가 생기고 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현대건설로 이제 건설사가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뭐 매도하면 되지 뭐 라고 했겠지만 반포에도 안 걸렸었던 토어제가 그 당시에는 광명이 토어제였습니다. 왜냐면 LH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누가 실거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게 지정돼서 팔지도 못하고 오롯이 한 달 이자를 500만 원씩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는 안 변하잖아요. 변하는 건 제 상황이 시장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확정된 40평 일반 분양가만 18억이에요. 그러니까 4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저는 40평 신축 아파트에다가 월세 받을 상가까지 1층 상가까지 생긴 셈이죠. 기회는 길목에서 기다려서 앞에서 잡는 겁니다. 댓글 남기시고 돈 복사 받으세요. 부동산 락앤롤. 안녕하세요. 정매우 맛쟁이라고 해요. 반가워요.